네, 진드기가 옮기는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 환자는 항생제 처방으로 완치가 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야생 진드기 때문에 숨진 사람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승훈 기자 나와 있고요. 올해도 진드기 때문에 숨진 사람들이 여럿 되죠? 네, 지난해에 17명이 숨진 데 이어서 올해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1월까지도 진드기가 나오니까 피해는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을을 맞아 산행에 나서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살인 진드기 발생 2년째 그 실태와 주의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 사는 80살 참호 할머니는 나흘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감기 몸살 같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열나고 살인 줄 알고 우리가 몸살약 하다가 또 안 돼서 노래가 진정풍이라 그래. 생각 정맥이 안 나오는 거야.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할머니의 몸 상태.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에 물린 자국이 발견됩니다. 이 자국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황급히 환자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고열이 19도씨 이상 고열이 한 4일째 계속 났으면서 이제 혈청 검사한 결과 혈소판이 현재 많이 떨어지고 전형적인 SFTS 환자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우리 환경연구원에 검사했는 결과는 질병관리본부까지 확진검사 그래서 9월 5일 날 최종 양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흘 만인 지난달 31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안동에서 3일째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가서 3일 만에 돌아갔어요. 2주간 치료하면은 아무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아주 건강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세요. 아주 안 됐죠. 정말 그거는 그래 갔을 줄은 몰랐어요. 지난 5월 충남 당진에 사는 64살 김모 씨도 고열과 복통을 비롯한 이상 증세를 겪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증세는 발열이 심하고 열이 좀 많이 나고 오한이 들고 팔다리에 약간 마비 증세가 있었고 그리고 복통이 있고 메스꺼움이.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둔 김 씨. 김 씨 또한 집 주변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잔디밭하고 풀숲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잔디밭이나 풀숲에서 야외활동하다가 감염된 걸로. 이 두 사례를 포함해 올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살인 진드기 사망자는 모두 10명. 지난해 5월 살인 진드기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누계 사망자가 27명에 이릅니다. 일단 진드기 피해 소식에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농민이나 작업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겉에서 못 들어가시네. 겁이 나서 기목 같은 거 입고 나가고 그랬어. 예방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어떤 곳에 그게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누구라도 만날 수 없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진드기 한 마리가 어떻게 사람을 물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걸까? 문제는 진드기를 통해 옮겨지는 바이러스에 있습니다. 공포의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작은 소 참진드기입니다. 크기는 2에서 3mm 정도로 야외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피를 빨면 몸이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커지는데요. 100원짜리 동전과 비교해보면 그 크기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진드기의 발끝은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 피부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드기가 이렇게 피부에 붙어 피를 빠는 과정에서 옮기는 바이러스입니다. 진드기는 흡혈을 해야지만 산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흡혈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흡혈 과정 중에 진드기의 체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진드기 1000마리 가운데 4마리 정도가 보유하고 있다는 일명 SFTS 바이러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SFTS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질환을 옮기는 것이 이제 참진드기류인데 그 중에서도 작은 소 참진드기가 이제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류는 우리나라의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고열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감염자의 치사율은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45%에 이릅니다. 이 지나면은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내부 출혈이 생기게 되고 내부 출혈로 인해서 심장이나 간장의 기능이 부전이 돼서 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이나 마땅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이를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뭐 면역 체계라든지 또는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병원체에 견디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며칠 전에는 아나플라스마증으로 알려진 신종 감염병이 이 진드기를 통해 옮겨진 사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질환은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로운 감염병 발견 소식은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나플라즈모시스는 일종의 세균이고 이 세균은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매우 잘 듣습니다. 살인 진드기는 전문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높긴 하지만 내과적 요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감염이 의심될 경우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그 참진드기 질환은 보통 초기에는 다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되도록 긴 팔옷과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피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옷을 깨끗이 세탁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